그날 밤 아내가 보여준 낯선 눈빛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없이 돌아누운 그녀의 모습에 당신은 무심코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부부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도와온 이지영 상담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관계 이후 왜 예민해지는지, 왜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관계 후 바로 씻지 않는 그녀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이성 간의 관계 이후 그녀가 곧장 욕실로 향하지 않는 모습. 혹시 그 장면이 낯설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등을 돌리기 전에 그녀는 이미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샤워하러 가지 않죠. 왜일까요?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연인과의 만남 후 늘 같은 장면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침묵 속엔 뜻밖의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씻고 싶지 않아. 이 감정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어. 여기서 중요한 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있어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확인받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여운을 느끼는 시간까지도 사랑의 일부인 거죠. 이런 감정은 남성과는 조금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성은 행위가 끝나면 실질적인 정리 모드에 들어가지만 여성은 그 순간을 감정의 정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장 씻으러 가는 건 마치 그 여운을 거부당하는 듯한 상실감을 안기기도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씻지 않는 여성의 행동은 관계 자체가 만족스러웠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오히려 아무 감흥도 없이 일어난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즉 그녀가 욕실 대신 당신 곁에 머무는 그 몇 분은 당신과의 감정을 음미하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여운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남성 그녀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녀가 곧장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2. 씻어 한마디가 아내를 멀어지게 만든다. 씻어. 관계가 끝나자마자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이 의도치 않게 그녀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박 여사님은 올해 만난 남성과의 친밀한 시간을 떠올리며 울컥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까웠던 순간보다 그 후의 말 한마디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요. 남성에게 시선은 청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그 말은 마치 더럽다, 정리하고 싶다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 직후엔 감정이 민감해진 상태라 사소한 단어 하나에도 상처를 받기 쉬운 시점입니다. 관계라는 건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감정이 얽히고 마음이 오가는 깊은 교감의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진 시선은 그 교감을 부정하는 듯한 차가운 단절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서적 절단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끊긴 순간 여성은 상대를 향한 신뢰를 서서히 잃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적되면 결국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말죠. 씻자가 아니라 조금만 더 누워있자는 말, 혹은 지금 참 좋다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에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던졌던 단어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던 건 아닐까요? 3. 등을 돌린 그녀 말없이 거리를 두는 진짜 속사정. 그녀가 등을 돌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장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호는 보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는 등을 맞대고 잠들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등을 보인 채 침묵 속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49세 최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그가 손을 뻗으면 그녀도 손을 잡아주었는데 이젠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줘.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거리두기는 단순한 거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쌓이고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이 몸으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그녀들의 방어 방식이자 마지막 호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여성들은 감정의 진폭이 커지면서 소소한 말투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녀가 등을 돌린 이유는 관계 자체보다 그 전후의 태도,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건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의 표현이다. 즉 이미 감정의 연결이 느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이유를 캐묻기보다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끔은 말보다 작은 스킨십 혹은 따뜻한 눈빛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녀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잠들고 있나요?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다. 아직도 그녀가 내 곁에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같은 공간에 머물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화, 늘 하던 일상. 그런데 뭔가 달랐죠. 웃음은 줄었고 눈빛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토닥이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그냥 조용히 방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건 큰 사건이 아닌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감정의 공감과 이해를 관계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행위나 행동보다도 그 이후의 말과 태도, 반응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심함, 일방적인 요구 또는 무의식적인 비교는 그녀를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고립이라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외롭고 지친 상태. 이 고립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조용히 마음에 짐을 쌉니다. 떠날 준비가 아니라 기대를 접는 준비 말이죠. 무서운 건 떠날 준비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웃고 더 잘 맞춰주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젠 더 말해봤자 바뀌지 않겠지라는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건 언제였을까?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떠난 관계는 곧 껍데기뿐이 됩니다. 그녀가 아직 조용히 있는 지금이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은 왜 그날 이후 더 예민해질까? 이성 간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가 갑자기 예민해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별일 아닌 듯한 상황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 혹시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나요? 인천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오랜만에 연인과의 깊은 시간을 가진 후 오히려 감정이 더 불편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은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왜 더 멀어진 것 같죠? 중년 여성의 감정은 단순히 생물학적 호르몬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들이 예민해지는 진짜 이유는 그날의 행위가 사랑이 아닌 의무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감정적 연결은 없었고 그저 피로만 남았다는 허탈감. 그것이 그녀들을 날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은 관계 후 남성보다 더 깊은 정서적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 순간이 끝나면 편안한 침묵이나 회피를 택하곤 하죠. 바로 그때 그녀는 감정의 방치라는 깊은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관계 이후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팔을 감싸주거나 눈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녀에겐 정서적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생략되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잠깐 필요한 존재였구나.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 후 정서 공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년기에 이르면 여성은 점점 더 깊은 감정적 지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감정은 예민함으로 표출되죠. 예민함은 단지 짜증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하나입니다. 나 좀 알아줘. 나 아직 여자로 느끼고 싶어. 그녀의 예민함 뒤에 숨겨진 그 말,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6.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정서적 배신. 정서적 배신, 그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해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배신당한 느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허전했어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중년 여성에게 있어 정서적 배신이란 단순히 바람이나 거짓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무관심입니다. 늘 하던 대화를 건너뛰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행동이 그녀에게는 서서히 쌓여가는 배신의 증거가 됩니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 100번의 무심한 반응이 더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내가 울어도 아무 말 안 하잖아. 그 한마디에 수십 번의 침묵과 무반응이 녹아 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보다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유기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여성은 결국 감정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신뢰의 단절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각자의 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7. 당신의 말투 하나가 관계를 파괴한다. 그 말투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딱히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말투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 서로 말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줄어든 건 말수가 아니라 들어주는 태도와 전달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보다 말투가 문제예요. 같은 말도 왜 그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지. 이처럼 중년 여성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뉘앙스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감정이 얇아져 있는 시기에는 작은 말투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라는 말이 됐거든처럼 들리고 왜 그래? 라는 질문이 또 뭐야? 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이를 감정의 왜곡 수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도치 않은 말투가 상대의 감정 필터를 통해 상처로 왜곡된다는 것이죠. 특히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그녀는 당신의 말투를 더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되 어떻게 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말투는 곧 마음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신뢰를 쌓고 무심한 말투는 벽을 만듭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 라는 말 대신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투 지금 따뜻한가요? 아니면 무심한 말들이 벽처럼 그녀와 당신 사이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8. 중년 아내들이 상담실에서 흘리는 눈물의 공통된 이유. 상담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까요? 서울의 한 중년 부부 상담실. 55세 박 여사님은 상담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은 없어도 되는 느낌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은 억울함과 외로움입니다. 사랑을 갈구해서도 싸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수고했다는 말, 오늘 힘들었지? 라는 말, 그냥 너니까 고마워라는 말. 이 짧은 말 한 줄을 듣지 못한 채 그녀들은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상담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무관심이 만든 결과일 뿐이죠. 그녀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건 바로 그 무심함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말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집 나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더 외롭다고요. 말해도 모르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포기가 녹아 있을까요? 그녀들은 참고 맞추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그 눈물은 사랑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봐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녀 말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엔 이미 상담실을 향한 눈물이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9. 무심한 일상 속 관계를 살리는 단 3가지 방법. 사랑이 멀어지는 건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무 평범한 일상 속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주보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중년 여성에게 시선은 감정의 온도를 느끼는 창구입니다. 눈빛이 따뜻하면 말은 거칠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에서 존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건네기입니다. 작은 음료 한 잔, 따뜻한 수건 하나, 늦은 밤 전해주는 수고했어 한마디. 그 무엇도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만 주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꽃, 자주 보던 드라마, 싫어하는 말투. 이 모든 건 기억이라는 이름의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은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말보다 기억이 감정을 지탱해 줍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무심했던 일상도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작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녀에게 어떤 작은 마음을 건네셨나요? 그 하루의 표현이 내일의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며 혹시 마음 한켠이 저릿해지셨나요? 당신이 몰랐던 그녀의 진심,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거리.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가까이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중년의 관계는 뜨거움보단 여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여운은 소소한 배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그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그녀, 상담실에서 눈물 찢던 그녀. 그녀는 지금도 조용히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무심함 속에서 작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관계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